안녕하세요. 김현우 행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내용,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는 477페이지입니다. 실무입니다. 자, 주식회사 동부전자는요,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래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공제감면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법인세 납부액은요, 분납을 가능한 최대한 한도로 설정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본 문항에서 이제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자, 근데 지금 공제감면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라고 해서 이건 조금 애매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서식을 짚어줘야 되는데 공제감면에 필요한 서식을 지금 보시면 공제감면에 필요한 서식이 좀 많아서 그 내용들을 다 작성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다 작성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자, 동부전자로 일단 갈게요. 자, 동부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사업용 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이 126070000.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자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중고자산은 2,7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중고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요걸 차감한 금액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해줘야 되겠네요. 당기 중에 전액 투자가 완료됐고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기로 한다. 그리고 공제율은 3%를 적용해라. 그러면 126070000에서 2,73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요. 1233 4000001이 바로 우리 그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가셔야 되겠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맨 위에 보시면 투자 금액 요 제일 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공제율은 3%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 세액이 3,702만 원, 2,000원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한 내역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2020년도에 얼마가 발생했죠? 3,700, 2,000원. 3,700만 2,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단기에 어차피 공제를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공제 감면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교재 답안에는 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고 이게 최저한세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 해보고 검토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7,200만 원. 일단 열어놓고 조정계산서. 자, 7,200만 원. 이렇게 당기순손익을 입력을 하시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입금산입, 송금산입 312-590-700-39-874-260 이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590-700 그 다음에 39-874 이렇게 되면 344-716-440 이렇게 차가감 소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건 이제 이따 가산세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4-716-440 그러면 여기 저장하시고 최저한세 걸리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러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저희가 작성했던 3,700만 원 요거 투자세액 공제가 여기 반영이 됐네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정감 최저한세 걸렸네요. 우리가 최저한세 최소한은 2,400, 24,130,15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액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나면 11941,288 요 금액으로 차가감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부인하고 2,400만 원만 공제를 받아라. 그래서 2,400만 원만큼은 세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부인을 해줘야 되니까 관련된 금액을 최저한세로 인해서 미공제되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188,862
네, 이렇게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세액을 적어주게 되면 공제세액이 다음과 같이 24813-138, 즉 여기 최저한세에 나와 있는 24813-138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최저한세로 인한 미공제액은 다음 연도 2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관련된 이제 세액공제 명세서를 다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제감면세액 추가 납부 세액표 요거 그래서 우리 최저항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죠.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24813-138 이렇게 교재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세액공제 신청서도 원칙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4813-138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합계표와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37002에서 이걸 반영 24813-138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138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24130-150으로 차가감세액이 지금 우리가 최저한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큼 24130-150만큼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해서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법인세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이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간 예납은 220만 원, 그다음 원천 납부세액은 18만 4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중간 예납세액이 220만 원, 그죠? 그리고 18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납부세액을 결정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에 가산세액을 반영해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이제 작성하시오.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6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 600만 원은 갖추지 못했나 봐요. 자, 사무용품비는 거래건당 모두 3만 원 이하의 금액이다. 그럼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여야 되고 그다음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지금 424만 원이고 거래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가산세 서식을 작성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 자체가 관련된 서식을 모두 다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네요.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라고 안 했는데 일단 우리 교재에는 지금 보시면 가산세액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미제출 가산세 지출증명 서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424만 원만큼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84,800원만큼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담당자 실수로 2분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2분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가 언제까지죠? 제출이 7월 31일까지죠. 2분기면은 4월부터 6월이거든요. 네, 7월 31일까지인데 지금 8월 25일에 제출했대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0.5%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급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5만 원.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13만 4,8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1348000 13만 4,800원 가산세 계산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가산세 계산서를 별도로 여기 가산세액을 반영해서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가산세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작성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나머지
다 됐나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8만 3천 원까지 하게 되면 238만 3천 원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이 되고, 그럼 차가감 납부세액이 2,188만 1,950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분납을 하라는 내용이 지금 법인세 납부액은 분납 가능한 최대 한도로 설정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납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납세액은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21881,950이 아니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아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의 금액을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1747,150에다가 50%를 곱한 금액을 구해보면요, 10873,575.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0873,575, 11008,375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냐면은 분납 가산세 때문에, 가산세로 인해서 가산세는 우리가 분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자, 주식회사 태백산업이고요. 여기도 중소기업이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해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줘야 돼요, 문제에서. 그죠? 그래야 좀 논란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문제는 5번 문제는 조금 명확하지 않네요. 답안이.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313-550-000. 그 다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입금산입은 1,500, 송금산입은 4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태백산업이고요. 자, 당기순이익은 313-550-000. 그 다음에 입금산입액은 1,500만 원.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450만 원. 그러면 324-050-000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자, 2번. 당해년도 기부금 세무조정 결과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 송금산입 금액이 500만 원이 있다.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금액에 당연히 반영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도 초과액인지 한도 초과액 2월액에 대한 송금산입액인지 잘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산입이기 때문에 여기 한도 초과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319-050-000으로 각사소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서 자, 3번 당해사업연도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발생 금액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일단 여기 이제 2월 결손금부터 좀 찾아볼게요. 여기 6번에 있네요. 2014년도 귀속분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이 2천만 원이 있대요. 자, 10년 이내 귀속분에 2월 결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공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결손금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이 2억 9,905만 원. 그래서 세액은 3,981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그다음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분해 놓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다음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발생 금액이 다음과 같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지금 앞에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표적인 세액감면이고 우리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322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25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등의 개정으로 선납세금 개정은 450만 원, 그 다음 원천징수 70만 원. 그러면 450만 원, 원천징수 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 지출한 경비 중에서 아래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증빙을 소취했다. 가산세와 관련해서 자, 수수료 비용,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 대금은 계좌로 송금했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함. 자, 우리가 우리가 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게 간이가세자이든지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우리가 이렇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산세 대상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가산세액 명세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가산세액 명세서 거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얘는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건당 5만 원이고 수량 10개에 대한 금액이래요. 얘는 가산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50만 원에 대해서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요. 자, 만 원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만 원을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2,885만 원으로 결정되고요. 2월 세액공제는 없고 단기자료 외에는 사무조정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말라. 자, 분납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분납해라. 자, 그러면 분납을 만져줄게요. 자, 그러면 분납 가능한 세액은 어쨌든 이 가산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2,885만 원이 아니고 2,884만 원으로 결정이 되네요. 자,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50%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420 20000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분납할 세액과 우리 차감 납부 세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이번 달에는 요 1443000을 내고요. 분납은 이제 1442000을 납부하는 거예요.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분해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이다. 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남해안 상사고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근거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해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이네요. 자, 그럼 남해안 상사로 일단 가겠습니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남해안 상사로 갔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래요. 2억 원. 그리고 지금 법인세 세무조정 자료를 줬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준 게 아니라서 우리가 더해서 가산조정과 그 다음에 차감조정을 가산조정, 그 다음에 차감조정을 구분해서 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자, 법인세 비용이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그러면 3,200만 원만큼 가산조정이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우리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이죠. 네, 그래서 200만 원을 더해줍니다. 감가상각이 부인됐대요. 이거는 송금, 불산입, 유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을 더해주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평가이익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 자산을 우리가 1250만 원만큼 늘려놨을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차감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1250만 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3650만 원, 그 다음 차가감 조정은 12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조정 계산서를 열고요. 네, 당기순손익이 지금 보시면 2억 원이네요. 자, 그리고 가산 조정은 3650만 원. 그 다음에 차감 조정은 1250만 원. 자, 그렇게 되면 2억 2,400만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월 결손금을 한번 볼게요. 자, 2월 결손금은 2008년도 발생분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이다. 자,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데 이건 어쨌든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은 공제가 없어요.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2억 2,400만 원이 됐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115만 원이다. 지금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고요. 2월 세액공제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만 고려하면 됩니다. 최저한세 고려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최저한세 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앞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115만 원이고 그다음 최저한세가 이제 제외되는 220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2,365만 원에서 220만 원을 빼면 2,145만 원이 결정이 됩니다. 자, 선납세금 계정에 450만 원은 중간예납세액, 350만 원은 원천 납부세액이네요. 중간예납세액, 여기가 350만 원이고 이자소득 원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중간예납세액이 350만 원, 원천 납부세액이 100만 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지출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법적 증빙을 갖추고 있다. 이건 법적 증빙을 안 갖췄겠죠. 그러면 우리 수치 대상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운반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업서류 송달 용역. 우리가 이거 항공법 등에 따라서 상업서류를 송달하는 우리 항공소포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적격증빙 수치, 지출증명 수치 특례 규정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법적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가산세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산세 명세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가산세 규정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간이가세자로부터의 우리가 매입액이라든지 간이가세자로부터 우리가 부동산 그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든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전부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자, 지금 보시면 운반비와 수수료 비용은 금융계좌를 이용했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산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산세가 있게 되죠. 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고요. 70만 원에 2% 하면 14,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가산세를 14,000원. 네, 14,000원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액이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내용, 자, 분납은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납 가능한 금액이 지금 1,695만 원이죠. 네, 근데 그냥 무턱대고 50% 곱하면 안 되고, 자, 2천만 원이 넘지 않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695만 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분납이 안 돼서 지금 보시면 1,000만 원에다가 14,000원을 더한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분납을 한다. 695만 원을 분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득점이 됩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치기 전에. 자, 그 다음 서부상사입니다. 주식회사 서부상사고요.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네요. 그리고 당해사업연도는 2020년 이게 해당이 되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해라. 네, 이걸 작성하면 되겠고 다음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해라. 자, 그러면 서부상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가고요. 네, 서부상사 주식회사로 갔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줬고요. 지금 법인세 등을 줬고 당기순이익을 줬는데 다음과 같이 위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을 해서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출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법인세 기재를 해볼게요. 자, 법인세 여기는 이제 가산조정이고 이제 차감조정을 입력을 해보게 되면요. 자, 법인세 등은 5천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의 유출에 해당이 되겠죠. 300만 원만큼. 그러면 자, 접대비 3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국세환급 가산금은 우리가 국세가 환급돼서 자비익으로 계상을 해놓겠죠. 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이거는 국세환급 가산금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기타. 그러면 이건 차감 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50만 원. 자, 국세환급 가산금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부인액, 송금 불산입 유보에 해당이 되죠.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에 해당돼서 감가상각은 1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부인액.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됐겠죠. 그러면 자, 임원상여금은
자,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0만 원이죠. 이거는 입금을 부인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 늘어나 있을 거니까 그것만큼 차감 조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300만 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에 반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이면 모를까.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차가감 소득 밑에다가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무턱대고 기재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포인트였습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증의 경우에는 자, 평가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세법상 우리가 그러니까 장부상 평가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장부상 금액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다. 평가증 된 걸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고요. 재고자산 평가증이 이제 150만 원. 자, 재고자산 평가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총 금액은 이제 500만 원. 그 다음에 5,450만 원. 합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반영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은 5억 원이었죠. 5억 원. 그리고 5억 원. 자, 5억 원이고요. 입금 산입은 지금 5,450만 원. 네, 입금 불산입은 500만 원. 자,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요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반드시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기부금이 한도 초과니까 5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지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사 소득은 5억 5,45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내역이 다음과 같은데요. 2009년도가 1억 원, 그다음 2014년 3천, 2015년 500만 원. 자, 2009년도 거, 10년 이전 거죠.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014년하고 15년도에 해당되는 두 금액, 그래서 3,500만 원만 우리가 공제를 2월 결손금 공제액으로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액으로 3,500만 원. 자, 이렇게 반영하면 5억 1,950만 원으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산출세액이 8,390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네,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인세법이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세액공제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처럼 우리가 다 조특법상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특법상의 세액공제는 세액 감면이든 공제든 감면이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한세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이 조특법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세액공제가 이제 그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지엽적이니까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예외적으로 그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전부 다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고유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세액공제를 더해서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니까 800만 원을 밑에다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이제 중간이납이 1,500만 원, 이자세액 원천세액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중간이납세액이 1,500만 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50만 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시점에 매출액 중에서 계산서를 미교부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서를 미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 가산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2%를 곱하게 되면요. 자, 1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산세는 이제 10만 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7,500에 우리가 1,500만 원하고 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5,950만 원으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럼 2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분납세액을 봐야 되는데,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하다면 분납 신청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5,940만 원, 이 5,950만 원 기준 아닙니다. 요 밑에 있는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있죠? 요거 보고 여기에 50% 곱해 주셔야 돼요. 5,940만 원을 곱하게 되면 2,97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세액이 2,98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그 가산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이납세액 신고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이제 푸시면서 보시겠지만 가산세 문제가 같이 이제 섞여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교재에는 없는데 이렇게 문제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증빙 수치대상 거래는요, 일단은 수치대상 거래 사업자 그리고 개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되거나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정규증빙 수치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도 없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라면 3만 원을 초과하는데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수치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증빙을 수치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출 증빙 수치 특례라든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면 우리가 예외가 해당되는데, 자, 지출 증빙 수치 특례를 보시게 되면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아까 전에 우리 본 적 있었죠.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등과의 거래, 국가 등과의 거래라든지, 여기 지금 그리고 뭐 보험 용역,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의 구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국가 등과의 거래. 그래서 우리 4대 보험료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등과의 거래도, 국가 등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규증빙을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과의 거래라든지 혹은 우리가 수치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규증빙 수치 특례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고,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고, 내가 이제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한테는 송금해놓고 경비 등 송금 명세 제출하면 그걸로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업서류 송달 용역 있었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상업서류 송달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 이거는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있죠? 이거는 임차 용역이고요. 임차 용역, 임차료에 대한 거고, 이거는 부동산 중개로 인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네, 이거를 일컫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에도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뒤에 문제에서 방금 봤죠? 여기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업서류 송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라든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우리가 이거를 금융계좌를 이용해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했다라는 단서 규정을 줬죠. 네, 이거는 지금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려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가장 총괄해서 나오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패턴을 암기하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세부 서식 공부했던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나오는 패턴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과목별 세무조정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든지 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론에 나와 있는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뭐 입금이나 송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진도 빼면서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득점해서 이제 합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너무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 패턴이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짚어드린 그 내용들 그것만이라도 이제 문제 패턴을 암기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득점하셔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